주변에서 또 자꾸 눈에 뭐 있네, 눈에 뭐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아이들은 막 진짜 울면서 뽑잖아요. 이거를 째라고 그런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토크쇼는 없었다. 대한안과의사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눈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보는 시간, 고품격 토크쇼 아이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눈 질환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도 눈썹이 찌를 경우에 쌍꺼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실제 좀 많이 하죠. 약간 쌍꺼풀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망설이기는 했는데 밑눈썹이 찔러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 주로 이제 아래 눈썹이 좀 문제가 많아서 보통 아래 눈썹 찔리는 것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위 눈썹도 찔리면 같이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위에 찔리는 것 때문에 쌍꺼풀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썹이 찔려서 각막에 상처를 지속적으로 내면 뭐 난시도 유발을 할 수 있고 시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찔린다 싶거나 일단 아이가 뭐 눈부심이 심하다거나 자주 비빈다 이러면 이것도 일단 안과 가서 한번 보고 이게 수술을 할 정도인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한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수술을 제일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라도 뭔가 자꾸 비빈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꼭 안과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이 찌른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과도하게 반복된 손상으로 인해서 각막에 혼탁 같은 게 남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까지 좀 요할 수 있고요. 근데 가끔 환자분들 와서 어디 안과 가서 뽑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뽑아보시면 되게 아프잖아요. 속눈썹. 아이들은 막 진짜 울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뽑아도 어차피 2주나 한 달 지나면 또 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게 찔리는 거면 어차피 뽑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냥 놔둬도 상관없으니까 눈썹은 웬만하면 특히 아이들은 굳이 힘들게 뽑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아이들도 아주 심한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로는 이제 상안검, 쌍꺼풀 수술보다는 하안검 위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 눈에 다래끼가 너무 자주 생기는데 이거 꼭 째야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이것도 보면 사실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은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 어떻게든 붙잡고 째주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시고, 저도 근데 대학에 있을 때 심지어 전신마취하고 다래끼를 째기도 해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래끼라는 거는 주변에 사실 다래끼 평생 달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조건 없어질 건데 오래 걸리는 다래끼들이 좀 있고, 특히 아이들 눈에 생기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꾸 눈에 밟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한 군데 나면은 또 딴 데 나기도 하고, 생각보다 다래끼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초기에 이제 염증이 있을 때만 잡아주면 뭐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 오히려 아이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주변에서 또 자꾸 눈에 뭐 있네, 눈에 뭐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오히려 어머님들이 뭔가 좀 치료를 권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다래끼가 정말 너무 심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왔는데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가 저절로 터졌고 나서 좋아졌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능하면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너무 안 없어진다거나 절개를 원할 때 한해서 저는 좀 절개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아이들은 잘 안 잽니다. 안 째는 것 같아요. 주사 바늘로 마취를 하긴 하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막상 째려고 주사 바늘을 넣었는데 아이가 협조가 안 되기 시작하면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엄마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협조 안 되는 친구를 억지로 치료를 하다 보면 의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원래 짜야 될 거를 다 못 째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웬만하면 아이들은 잘 안 째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째달라고 오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게 끌고 끌어서 이렇게 심해졌는데 아무 데서도 이거를 해결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물어서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어린아이를 설득해야 되고 부모님도 안심시키고 째면 좋아질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다래끼가 짠다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아이를 설득하게끔 하고 부모님이 이제 설득을 한 경우에만 보통 저는 진행을 합니다. 아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경우는 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이 다래끼 생겨서 이거를 째라고 그런다면 저는 못 잴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린 애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기들 눕혀놓고 김밥놀이 하자 이러고 이불에 싸가지고 한 명이 올라타고 완전히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했는데 딱 그게 한 유치원생쯤 되면서부터는 힘이 세져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대로 다 안 짜고 남으면은 무조건 재발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이가 움직여가지고 조금 남으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병은 병대로 남기 때문에 협조가 많이 안 될 것 같고 힘이 좀 우리가 억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예 마취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많이 보내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한 2살, 3살 정도 어린아이인데 윗눈꺼풀에 생긴 다래끼가 너무 커서 이제 눈을 가릴 정도로 심하게 생기면 꼭 째야 하는 좀 일부의 경우인 것 같고 나머지의 경우는 꼭 째야 되는 건 없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자꾸 고이는데 눈물구멍이 막혔대요.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눈물길이 막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적정 시기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돌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연구에서도 보면 한돌까지는 다시 재개통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한돌 전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원칙이긴 하고 만약에 한돌이 지났는데도 그럼 눈물이 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이 눈물 주머니에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고름이 차고 그럴 때만 이제 제한적으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눈물이 난다고 해서 사실 뭐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염증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약물로 좀 관리를 하다가 보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눈물전 마사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안쪽 부분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져지는 부분을 하루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뚫리는 경우도 있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탐침법이라고 해가지고 탐침자라고 하는 프루브라고 하는 이제 쇠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눈물 구멍으로 삽입을 해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물길이 막히는 거는 보통 워낙 그 눈물길이 좁기도 하고 점막 같은 형태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탐침법으로도 비교적 쉽게 뚫리는 거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를 붙잡고 탐침법을 하는 거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게 그거 하면 피눈물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도 옆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치료이기도 하고 직접 그 눈물길을 관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경로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수술이 필요하다면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눈물길 내시경을 보고 정확하게 뚫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전신마취가 이제 짧게라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염증이 생겨서 막 고름이 차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도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들도 뭐 눈물이 좀 부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점상각막염이라고 하는 이제 건조증 때 보이는 염증 소견이 좀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아이들도 좀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는 친구들 특히 좀 피로해하거나 뻑뻑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주 비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알레르기도 물론 있지만 건조증도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공 눈물로 같이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건조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의사님은 왜 X를 드셨나요? 결국 건조증이란 게 어떤 수분층, 지질층, 점액층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건조증이 생기는 건데 아이들한테 그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못 보긴 했고 뭔가 점상각막염이 있다면 비벼서 생기는 경우를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쯤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호르몬이 바뀌면서 아이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좀 건조증이 실제로 현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건조증이 실제 요즘은 공부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많이 보는 약간 큰 소아들에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건조증의 기준은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눈이 시리거나 뻑뻑한 증상이 있다면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눈물막 파괴 시간이라고 해서 그게 좀 짧아져 있는 경우는 일단 건조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약간 아이의 개념이 완전 어린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아이라고 보면 실제로 눈물약을 쓰는 친구들도 많고 건조증성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확실히 많아서 일단은 건조증은 아이들한테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소화 질환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눈독TV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고해서 추후에 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금증이 풀리시는 그날까지 아이큐는 계속됩니다.